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빼니까 오늘이 19번째 방송입니다. 토요일 밤 어떻게 계십니까?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이제 충청 지역을 다녀갔습니다. 이제 천안 들러서 대전 들렀다 이제 당진에서 마무리 다시 올라왔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3번 충청 지역을 갑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음, 많은 분들 만나고 그리고 또 만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아마 이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정치 이야기보다 좀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들 이야기 하도록 하지요. 어, 여기가 서재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여기 식당입니다. 사실은 식당 옆에 부엌에 여기 그냥 그 책들을 많이 꽂아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 다른 방에 실제로 그 책장에 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워낙 이렇게 이사 다니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을 모으다 보니까 책이 많은 편인데요. 그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SF 소설, 추리 소설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했죠. 요즘 읽을 그런 틈이 없는데요. 오랜만에 최근에 마르션, 화성인, 그 책 보면서 참 옛날에 좋아했던 SF 소설들 다시 생각나기도 했었는데요. 추리 소설 중에서는 아가다 크리스티 소설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SF 소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아이작 아시모프. 그 파운데이션 시리즈는 정말 명작입니다. 마치 그 미래의 SF 소설인데도 정말 그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들고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또 그만큼 좋아하는 작가가 아서 클라크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만, 뭐 라마와의 랑데뷰 또는 2001년 오디세이 같은 책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01년 오디세이, 그리고 또 2010년, 그리고 또 2061년, 3001년, 아마 아직 이 책은 번역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책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물론 또 아이작 아시모프 파운데이션 시리즈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아서 클라크 책 중에서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삼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 3법칙이라고 해서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뛰어난 그러나 나이 든 과학자가 무언가 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그건 거의 확실하게 사실에 가깝답니다. 가능할 거랍니다. 근데 그가 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경우에 그 말은 그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알파고 그리고 이세돌 대국도 기계가 사람을 바둑으로 이기는 거 제 예상보다 거의 한 10년, 20년 빨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 법칙은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불가능의 영역에 조금 도전해보는 거랍니다. 한번 도전해보면 그 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것도 이거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법칙, 충분히 발달된 과학기술이 마법과 구별이 안 간다는 겁니다. 재미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참 SF 소설들을 읽다 보면 지금의 이런 뭐 고민이라든지 세상 다 잊어버리고 정말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미래에 푹 빠져서 잠깐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SF 소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다시 또 좀 여유가 되면 아마도 총선 끝나면 또 읽고 싶었는데 못 읽었던 책들 한번 또 쌓아놓고 읽는 기회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 SF 소설 말고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드라마들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저도 굉장히 그 예전에는 드라마들 이제 좋아했던 편입니다만, 어, 그 정치 드라마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요즘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그 하우스 오브 카드라든지 시즌 3까지 제가 봤는데 4가 나왔다고 해서 참 망설이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 뭐 아주 유명한 그 웨스트 윙 시리즈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달라요. 그 하우스 오브 카드 같으면 좀 너무 비정한 정치의 세계, 약간 좀 너무 음모, 그리고 이제 공작 이런 것들이 막 넘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거기에 비하면 웨스트 윙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따뜻한, 예를 들면 그 하우스 오브 카드의 응팔 버전인 것 같아요. 그 저기 주인공들 중에 특히 이제 거기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는 나쁜 사람 별로 없고 항상 이렇게 좀 낙관적이고 좋은 결말로 나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은 아마도 그 사이 어디에 있는 건 아닌가. 저도 이제 현실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뭐 토요일 밤이다 보니까 뭐 저 그런 말씀들, 뭐 편한 말씀들을 드리게 되네요. 소셜 미디어 언제 그런 걸 다 보셨을까? 안철수 의원님 놀이터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여기 페이스북 보면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얼굴 표정 좋아요. 어떤 분들은 피곤해 보인다고도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침 방송하면 덜 피곤해 보일까 모르겠습니다. 소셜 미디어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한조김 님이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상계동 마들역에는 7단지에서 15단지 사람들이 오후 4시에서 7시에 역 중심으로 집중됩니다. 이때 오세요. 새누리나 더민주는 있는데 아직도 국민의당은 보이지 않네요. 아, 상계동 주민이신가 봐요. 제가 지역을 더 많이 다녀야 되는데, 그, 이제 지방에 여러 가지 시도당 창당대회 하는데 대표여서 안 가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내일도 제가 이제 경북도당 창당 때문에 안동을 가고, 경남도당 창당 때문에 창원을 갑니다. 거기까지 마무리 짓고, 저도 제 지역에서 좀 더 오래 많은 분들을 뵙고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성님은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현 국회에 많은 변화를 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난관을 돌파할 아이디어나 홍보 방안 있으신지요?인데요. 지금 이 방송도 사실은 그런 시도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아이디어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이카 님도 비슷한 의견 주셨는데요. 라이브 방송 컨텐츠는 좋은데 채널이 약하답니다. 페북 유료 광고 집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시간 시청자 10,000명 목표로 기획해 주세요. 너무 좋은 내용 저희끼리 듣기 아쉽네요 하셨습니다. 꾸준히 하면 되긴 하겠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널리 퍼지는 데는 입소문 최고 아닙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 그 주위에 10분이라도 데리고 오시면 지금 100분이 금방 1000분이 되고 1000분이 10,000분이 될 겁니다. 입소문이 광고보다 훨씬 더 효과 있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도움들 부탁드립니다. 박경성님 이런 칭찬을 해주셨네요. 안철수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그 꿈이 실현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방송 듣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은 안철수가 마련한 저녁 밥상 같은 것이라고요. 들으면 마음이 흐뭇해지고 따뜻해지고 희망을 먹은 듯 설레이고 풍성해지는 영양 만점의 밥상 말입니다. 좋게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경욱 님이 또 이런 말씀. 세계 최초 정치 브리핑 1일 드라마. 드라마 정도는 아닙니다만 고맙습니다. 또 이제 정용국 님.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의견 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나는 사업에 실패한 후
몇 년 동안 재기의 꿈을 안고 세월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안 대표님의 정치 철학 존경해오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업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입주 기업들처럼 좋은 아이디어 하나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으로 지금 그 한 번 실패한 사람도 재도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활력을 불어일으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패자부활법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제 트위터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공약 관련해서 이승덕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역대 대선 후보들 중에 선심성 선거 공약 많이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며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랬던 분이 겁난다 한다. 선거철만 되면 지키지 못할 공약을 쏟아낸다고요. 하하. 예, 요즘 박 대통령께서 민생 공약 지키지 않고 또는 경제 문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운동만 지금 대통령께서 하고 계셔서 정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스럽습니다. 작가 권준형님께서 홈페이지로 정책 제안 메일을 보냈다고 트위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태프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꿈나라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신선한 제안이었는데요. 취지는 돈이나 인맥 없이도 문화를 생산하고 생산된 문화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예술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의 벽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학이나 영화를 쉽게 만들고 공유하기 위해서 각 도마다 꿈나라 센터를 만들고 학교, 지방축제 등과 연결시켜서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 창작과 유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희 정책팀과 상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수기 배심원단 경선 관련해서 지금 여기 함께 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데 참 좋네요. 토크 워크숍 방식도 좋고 남녀노소가 한자리에 모여서 저렇게 정치에 참여하고 후보들에게 할 질문을 토의를 통해 뽑는 모습이 흐뭇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저도 이제 최근에 그 친박당 새누리당 공천 학살 보면서 우리 국민의당이 수기 배심원제 그 도입하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수평선님께서는 짧고 강한 격려 말씀 해주셨는데요. 후보에게 공정한 국민의당, 국민에게 당당한 국민의당 이런 그 일종의 구호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우리 국민의당이 국민대표 모시는 것 알고 계시죠? 최고위원 회의에서 꼭 처음에 정치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대표분을 한 분 모셔서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고 정치인들이 듣는 그런 것을 지금 매번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콩다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점점 감동입니다. 보여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과 자꾸 유리되는 정치인들 스스로 그들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자 하는 진실한 노력으로 이해되는 시간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정치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 정치, 그리고 정치인이 국민께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것이 아니라 도와드리겠다고 손 내미는 그런 정치 하겠습니다. 예, 오늘 평소보다 좀 더 많은 댓글들 읽어드렸는데요. 그래도 이제 보내주신 내용 다 읽지는 못합니다만 조금이라도 더 이제 반영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안동에서 2시 40분경에 두 분의 안동분들, 지지자분들 모시고 걸으면서 함께 대담 나누는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